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이 시작된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세가 훅 내려가서 심장이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변수를 품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어려운 시점에 오늘의 코인 통해서 시장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우 지수가 0.6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67%, 나스닥 지수까지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은 내려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관세 유예 이후로 투자자들은 미국이 앞으로도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감이 빗나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부터 XRP에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오피셜 트럼프가 갈라 디너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에 트럼프 코인 보유자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참석자 중에 다수가 행사 전이나 행사 중이나 아니면 이후에 이 트럼프 코인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초에 목적이었던 대통령과의 만찬이 이제는 진행이 됐으니까 더 이상 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런 현상이 트럼프 코인이 실제로는 금융적 가치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행사 이후에 오피셜 트럼프의 가격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으니까요. 향후를 노리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늘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XRP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을 향한 관세 발표 이후에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코인들이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XRP를 봤을 때 일주일 전 대비 2% 넘게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XRP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도 크게 감소하면서 0.4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는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졌을 때 XRP의 가격도 내림세를 보여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XRP의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XRP의 가격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또 단기적으로는 하락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으니까요.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주요 코인들의 시세에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8% 오르면서 10만 8천 달러, 10만 9천 달러 가깝게 올라가고 있죠. 11만 달러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실망감으로 돌아섰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0.4% 오르면서 2,500달러 잘 지켜주고 있고요. XRP도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33달러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중입니다. 솔라나만 조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07%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잘 이어주고 있다는 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밈코인 단에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페페는 하락세 보이는 반면에 시바이누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시세 조금은 지지부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시장 전반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을 들으면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을 또 열받게 하는 소식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라고 해서 드디어 불장인가라는 이제 이 소식을 기대감으로 많이 받았는데 또 그 상승세를 꺾어버리는 우리 트럼프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떠오르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잊을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 한번 악재가 찾아왔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거시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요. 오늘도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 했는데 다시 또 유럽연합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다시 부상하고 있죠. 속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감세안이 하원을 전격 통과를 했죠. 네. 예, 동시에 주말에 유럽에 50% 관세 폭탄을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관세 포피아가 또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세 포피아에 대해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여기에 미국 국채와 달러 주식까지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트러플 악셀 아시죠? 네. 김연아가 잘했던. 근데 이번에 트러플 약세입니다. 예, 근데 이런 시장의 혼란 속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 반전이요? 예,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이 시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렇죠. 시장의 대체 자산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전 방송에. 그리고 대형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합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앞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혹시 제 오늘의 코인을 보고 미국 경제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미국이 지금 주시하는 프로그램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우리 시장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미국이 행보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 더더욱 집중을 하셔야겠죠.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악재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감세 드라이브라 그러죠. 예, 계속적으로 감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젠 또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과를 하는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서 미묘한 반응을 현재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오. 예, 그건 이제 이번에 감세 법안은 법인세 인하 그리고 네. 중산층 세부담 완화 그리고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공급 중심의 성장 전략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원 의원에서 공화당 결집을 실질적으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쵸.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원은 뭐 낙관적으로 통과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자, 국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자, 금리 재정적인 우려가 실질적으로 장기 금리를 오를 줄 알았는데 오.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꺾였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보통 전망이 조금 좋다라는 낙관론이 나오면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왜 하락을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이론상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왜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핵심 포인트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입니다. 네. 예, 리스크가 프리미엄 리스크가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감세안이라는 슈퍼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그죠? 그것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해소감을 느낀 거죠. 오. 예, 그러면 대체 자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진적으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 스테이블 코인에 연계된 수요 창출은 미국 아까 은행들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랬죠. 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정책들이 국채 수요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급등을 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슈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보시면 EU가 50% 관세에 대한 부분을 때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죠. 경고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그 중국하고도 그 관세 얘기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유럽이 한다 그러는데 요건 조금 상황이 틀려요. 왜냐하면 유럽뿐만 아니라 다면 전선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이제 50% 관세를 하겠다고 진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협상 카드입니다. 그렇죠. 예, 나 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나 말 잘 들어. 맞아요. 이런 부분인데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왜 흔들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옆에 있으면 한 대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때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조금 작게 보이시겠지만은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죠? 그렇죠. 그 이후에 관세 여파에 대한 부분은 하락을 했어요. 좀 빨간 부분이 또 나오고 있고 오늘은 조금 더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얼마 전에 1대1 중국과 1대1 협상을 했던 부분이고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네.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다면전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이 실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질을 관세 포피아 재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실적 압박이라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선제 반응을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달러와 미국 주식 채권들 모두 약세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네.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트러플 약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관세 포피아가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세 포피아는 2018년에서 19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했을 때 집권 일기 때죠. 집권했을 때죠. 그때 무차별 관세를 부과할 정책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세계 경제가 실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네. 과민 반응도 나오고 패닉 상태도 나오고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다?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예,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트라우마겠죠, 그죠? 자, 이 반복돼서 겪었던 과민 반응, 패닉 상태 이런 부분은 실적으로 시장 상황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언도 하고 위협도 하고 철회도 하고 반복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나오셔서 말씀을 했을 때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걸 꼭 보여줘야만 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90일 유예를 줬으니까요. 네. 지금이 딱 반을 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벌써 그러면, 반이나 지났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조급해지려나요? 조금 경고를 주겠죠. 야, 니네들 긴장해. 그러겠죠. 네. 이제 다가오니까 니네들 빨리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말을 안 들을 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강하게 나가겠죠. 그렇죠, 경고를 하겠죠.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조금 협상 카드를 잘 제시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지렛대로 실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 그래서 네. 굳이 제가 경고를 했는데 우리 좀 말 잘 들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네. 그래,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다만 우리 서로가 잘
해보자. 이런 방식이 좋겠죠, 그죠? 그렇죠. 너무 예. 뭔가 의뢰 입장이 되는 것처럼 저자세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해보자라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사례들이 이렇습니다. 유럽 영업에 대한 50% 관세, 네. 그리고 애플이 미국 공장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저 관세 때릴 거야. 네. 네가 우리 거라도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그리고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시장은 계속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은 트라우마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트라우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이겠죠, 그죠? 네. 예,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에 미국 무역 정책 당시에 보시면 급락이 나오죠, 그죠? 그러네요. 예, 저기가 2018년도, 19년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났냐면 지수는 숫자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리스크 회피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던 부분이고요. 네. 저 때도 금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전자산이 금하고 또 뭐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근데 이게 안전자산이 맞는 그렇게 걸까라는 인식이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 때는 실제 비트코인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미국 그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 큰 손들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엄청 들어오고 건드리고 있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이 건드리니까 안전자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하고 생각한 것보다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부분이 틀리다. 예, 이런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렇게 떨어진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왜곡이고, 그리고 기업 실적 하락, 그리고 물가 급등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죠, 그죠? 그렇네요. 그래, 중앙은행 통화 정책 불확실성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그쵸.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지금은 그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감산 통과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증가가 하는데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무원도 실적으로 싹 다 잘라버렸죠. 그리고 국채 수요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국채가 잘 안 팔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것도. 예, 결과적으로 시장은 또 그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심리적인 공포가 공황의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공포가 공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 다음에- 던져버려요. 네, 그렇죠. 패닉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2018년도, 19년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조금 받쳐주고 있는 게 뭐다? 코인이다. 이제는 정말 코인이 약간 어느 정도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네요. 지금 이제 금융에 대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네. 이런 부분들은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의 움직임을 실적으로 주목이 필요해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6월에 FOMC 유럽과 일본 물가의 금리 결정 그리고 CPI, PPI 주요 발표에 대한 부분을 변동성을 우리가 실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 특징에 보면 다자간 전선에 대한 확산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역에서 계속적으로 표를 보시면 저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뭐 EU, 멕시코, 베트남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흑자인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그만큼 적자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적으로 저건 빌미라고 조금 봐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달러와 약세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 그러면 수출 가격이 계속적으로 왜곡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코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질주와 스테이블 코인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지털 금시대죠. 그쵸. 자,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트럼프 되고 나서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부분인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 국채를 매수하는 제도화적인 전략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국채 수요를 실적으로 늘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이품 모건이라든가 대형 은행에 대한 부분도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권의 피난처로직으로 위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투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략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구분과 전략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산 배분, 섹터 전략, 시점 전략, 정보 대응이 있는데요. 오. 자,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가가 하락을 하면 네.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금, 미국 단기 국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담보에 대한 ETF 비중을 시쪽으로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조금 더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쪽에 비중을 두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렇죠. 자, 그리고 섹터 전략입니다. 바이오, 자동차, 유럽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소비재 있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줄여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보다는 관세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코인이 실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비중을 조금 추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안전자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투자 전략에 대한 수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6월에서 7월 지표 발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까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트래거에 대한 부분을 대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무래도 조금 요동칠 거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둬야겠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매매하시는 분들인데 네. 트럼프 때 그 취임식 때 무슨 코인 얘기가 나오겠다는 얘기 때서 코인을 몰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내가 대응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보 대응이겠죠. 정보 대응은 자, 관세 관련 트위트, 트럼프 대응 틀리시죠.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일본, 유럽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여부,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겠죠. 네.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QR코드 찍고 그렇죠. 들어와야겠죠. 여기 QR코드가 있죠. 그죠?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또 변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현금을 확보를 해두셔야겠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슈가 지나가면서 방향성이 결정될 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분들 오늘의 코인과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대응 혼자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